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광복절 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주최 기념식으로 쪼개졌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건국절 논란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경축사에서 1948년 건국 발언을 하자 광복회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열린 강원도 경축식. 이 자리에 학생과 군인 등 도민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광복회 강원지부장은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를 대신 전하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을 흉악한 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찾아내려고 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흉계인 것입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진태 강원도지사, 앞서 광복회의 기념사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누가 반헌법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괴변으로 1919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하면 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도리어 퇴색시키는 이런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진태 지사 발언 도중 광복회 강원지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도 나가세요. 조용히 나가요. 광복 회원들도 뒤따라 퇴장했습니다. 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광복절 경축식은 광복회가 빠지는 반쪽 경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광복절에 또다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분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표창이 79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에서만 300개가 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78살 이호윤 씨. 강원 광복기념관에 전시된 단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이인교 선생을 비롯한 오정촌 경로회 회원들이 197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정촌 경로회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춘천 신부급 천전리에서 강연회와 야학회 등을 열고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아버지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석 달가량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호윤 씨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며 당시 사진과 등사판 기미독립선언서 등을 기탁했습니다. 계몽운동이면 계몽운동 그래가지고 솔선수범하셔가지고 나가셔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하지만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건 불과 3년 전인 2021년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사료 부족 등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기까지 무려 45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걸 나와줬으면은 얼마나 아버님도 좀 명예회복도 되시고 모든 면에 좀 좋아하셨고. 하지만 이렇게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줄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런 국가에서 훈장을 내리는 걸 모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그 생활고에 시달려도 아무런 학비서부터 모든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고 나이 50이 돼서 이제 아는 거죠. 강원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지만 후손을 찾지 못한 표창은 304개, 전국적으로는 7,200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부에서 그런 단체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복 79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자가검사 키트는 물론 치료제까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다 본격적인 개학 시기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늘까 걱정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약국.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급하게 자가검사 키트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대량 주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안 심리 같은 것 때문에 확 급증해서 갑자기 떨어졌죠, 재고들이. 지금 있는 회사들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곧 풀릴 것 같아요. 자가검사 키트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000원에서 4,000원대였는데 이달 들어선 8,000원까지 2배로 올랐습니다. 물건도 없으니까 들어올 때도 가격이 좀 비싸게 들어오고. 치료제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춘천 지역 약국 대부분은 치료제 중 하나인 팍스로비드 재고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8개 병원의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했더니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한 명도 없었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한 달 만에 35명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도 6월까지는 평균 20건이었지만 이달 중순에는 35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매주 요청은 하고 있지만 그 요청하는 수량대로 반영되지 않아 10% 미만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하고 이달 중에 치료제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증 환자는 해열제와 같은 감기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막바지 휴가철에 개학 시기가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돼 물량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에서만 한 해 10,000건이 넘는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원거리에서 드론으로 벌집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말벌 습격을 받는 양봉 농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사람 손은 물론 사다리도 닿지 않는 나무 위 말벌집. 날아오른 25kg 대형 드론이 표적인 말벌집을 잡더니 친환경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1분에 300발 플라스틱 하나를 난 사이에 구멍을 내고는 그 안에 다시 살충제를 넣습니다. 어지간해선 뚫기 어려운 말벌집 내부 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들이 천적인 말벌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농촌진흥청이 3년 전부터 개발해 최근 특허를 취득한 드론 말벌집 퇴치기입니다. 말벌집을 한 6m 거리에서 타공을 하고 거기에 약재를 살팜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여왕벌들이 도망 못 가고 괴멸하는 이런 형태로 장수말벌과 검은등 말벌 등 외래종을 포함해 5종이 넘는 말벌들을 퇴치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양봉 농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말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말벌집을 퇴치할 수 있는 기술 시연회를 참석해 보니까 저희 양봉 농가들이 이제 양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농가 반응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횡성에서만 하루 평균 50건, 강원도에는 한 해에 10,000건 넘는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되는 소방당국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집 제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10m 이상 고지대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 출동이 수월해질 거란 기대입니다. 벌집 제거할 때 많은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긴급한 출동이나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에 따른 대응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한편 영월군에서는 인력이 닿기 힘든 물놀이 안전사각지대에 드론이 투입돼 모니터링은 물론 사고 시 구명 튜브를 던져주는 등 재난 분야에서도 드론의 역할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서 전역에 폭염경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광복절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양구 34.8도, 화천 34.7, 인제 34.6, 춘천 34.6, 홍천 33.8, 철원 33.6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2살 이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차에 타고 있던 5명은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오후 1시 20분쯤에는 인제군 북면에서 설악산을 오르던 45살 최모 씨가 땅볼에 목과 다리를 쏘여 119 소방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받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대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이 자체 결정할 수 있고 특별 운전자금을 통해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직원 임금 지급에 쓸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국립대 의대들의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원대와 충남대의 경우 학생 1명당 연면적이 교육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교육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이를 개선하는 데 앞으로 7년간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교수와 시설 예산 확보 방안은 없다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강원도 소방본부가 화재 대응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난 경우 119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피난 계단으로 대피한 뒤 방화문을 닫아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화재가 빨리 확산돼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평소에 아파트별 지정 대피소를 알아두고 불이 나면 이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친정 식구의 보험금을 놓고 다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해 9월 남동생 사망보험금 배분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가 친정 식구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철원군이 사공리에서 풍암리 일대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포장 공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확인 지뢰가 다수 묻혀 있어 지뢰 고개로 불리는 이 구간 공사는 2015년 착공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지뢰 탐지가 끝나 올 추석에는 임시 개통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 남은 공사를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지훈련을 온 선수들과 체육시설을 찾은 외지 방문객을 위해 인제군이 체육시설에 주변 음식점과 메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기를 설치합니다. 이 기기를 통해 주변 음식점의 위치와 메뉴 사진, 음식점 영업시간과 휴식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검색기기는 스포츠대회 경기장으로 이용되는 읍면체육관 4곳과 전지훈련센터, 라이딩센터에 설치됩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가 등록된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인 청춘스쿨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신체 활동과 정서 관리를 위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홍천군은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돌봄 부담을 겪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도심지와 주택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를 추진합니다. 중성화 대상 길고양이는 400마리로 몸무게가 2kg 미만이거나 개인 포획틀로 잡은 고양이는 제외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는 회복이 끝나면 포획된 자리에 다시 놓아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은 춘천시 반려동물과에 하면 됩니다.
화천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 가구의 생활 실태를 점검합니다. 5개 읍면의 사례관리 104개 가구를 모두 찾아가 추석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폭염에 대비한 냉방용품 구비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생활 전반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수시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양부군이 올해 배꼽 축제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축제장에 2시간 이상 머물면서 지역 음식점을 한 곳 이상 이용하고 유료 관광지도 한 곳 이상 방문해야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양부군은 관광객 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버스 임차료를 여행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